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하도급 공사대금 받는 방법 중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그리고 공사대금 가압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하도급과 관련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사대금은 공사계약 초기 단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 진행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사대금 분쟁 중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건설분쟁 및 하도급 분쟁 조정위원회, 인증서 및 공정증서 작성, 내용 증명 발송, 가압류 및 가처분, 공사대금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형사고소, 유치권 행사, 신용정보사 조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하여야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사대금 직불합의서와 공사대금 가압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 나머지 방법들은 주제를 달리하여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늦게 지급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우선 지급이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건설 근로자 생계 위협, 건설사 부도 발생 우려, 저가의 불량 자재 사용, 미숙련 기능공 채용 등으로 공사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공사대금을 제때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사대금 직불합의서입니다.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또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수급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도를 맞게 되거나 두 번째, 수급인에게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세 번째, 발주자의 입장에서도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하수급인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계약 시 또는 하도급 계약 이후 작성하는 계약서 중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가 있습니다. 보통 발주처, 수급인, 하수급인 순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하수급인 업체 요청으로 직불합의서를 제출하며 수급자를 통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에 법률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문구 해석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공사대금 직불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공사명, 공사금액, 직불 내용, 이 내용, 하도급 공사기간, 작성일자, 하도급 계약일, 계약금액 등은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특히나 직불 내용과 동의 내용은 공사 진행 도중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성에 따라 그때그때 하도급 대금을 직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지급받은 수급인이 공사 정보를 다 시공하는 경우보다 공정 중 일부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주어 시행토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약속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상위에 있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하도급 책임 지급 의무를 회피하면서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게 직접 가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세요 라는 취지로 직불동의서를 써주곤 하는데 아무리 수급인이 직불동의서를 써준다고 해도 하도급 대금 직불사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불동의서는 부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하도급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는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수급인의 지급 불능의 의미는 수급인의 지급 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같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하수급인은 당사자 간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가 없더라도 수급인을 배제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게 되면 발주자는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익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직불지급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발주자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급인이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서 하수급인의 입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지급지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이때라도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정, 가령 하수급인이 공사 부분에 관련한 기성 공사 대금이 이미 전부 수급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항변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 서로의 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하여서 하수급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도급 사업자들도 직접 지급 청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이미 분배가 어렵다면 발주자는 법원에 해당 금액을 채권자 불확지 공탁할 수 있고, 하도급 사업자들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가 있다면 하수급인은 당연히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불 합의서가 없다면 하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였고 수급인에게 지급 불능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여서 그 시공의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수급인이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지급 채무가 하도급 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을 받는 방법 중 직불 합의서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사대금 직불 합의서와 관련하여 빠질 수 없는 부분, 바로 공사대금 가압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압류는 직불 합의서가 없는 경우에 채권 가압류를 설명하는 것이고, 직불 합의서가 있는 경우의 가압류는 주로 발주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 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채무자, 즉 수급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인의 재산 중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또는 다른 현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 중에 공사 대금 채권의 변제액이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이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지고, 그 후 채권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이후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거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안분 배당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제도는 직접 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일반 채권자로부터 우선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제14조 1항, 1호, 3호, 4호 사유로 수급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을 해야지 직불 청구권이 인정되고, 제2호와 같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때, 즉 3자 합의를 하였다면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되고 해당 채권은 하수급인에게 이전됩니다. 3자 합의가 아닌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발주자에게 요청한 때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압류전 직불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자 합의가 아닌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직불 합의만으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바, 하수급인이 직불 합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하기 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이 있었다면 하수급인은 직접 지급 청구 전에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직불 합의서와 공사대금 가압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사대금 직불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하도급 관련 공사를 이행해야 하고, 문제없는 상황임을 입증해 적절하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하수급인의 입금, 자재대금을 지체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불합의서만으로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렵다 하시면 공사대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채권 보존 조치가 가능하고 하수구빈이 직접 지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직불합의서와 압류의 효력은 경합을 통하여 안분배당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도급 대금 받는 방법 중 직불합의서, 공사대금 가압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인지라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